그 최소 8개월 시설 임차 시에 막대한 임차를 발생이라는 것은 준비 기간이 최소 8개월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준비 과정부터 쭉 기간이 최소 8개월 정도는 소요되는데 그 8개월 소요되는 데 따른 임차 비용을 총 합치면 최소 85억 정도는 그 당시 필요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뭐 문제 삼아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통상적인 경우에 시설을 만들고 미리 준비하고 한다면 행사가 정해지기 전 8개월 전부터 해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다,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가본 주 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상 기반 시설이라든가 행사장 자체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 시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해봐야 1, 2개월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설명으로 보면 꼭 와닿지는 않는 설명일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에서 정해놓고 준비를 했다면 준비 기간에 2개월 정도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설명은 꼭 맞는 설명은 아닐 것 같아요. 행사 전과 후도 또 필요한 시기가 있고요. 행사 전도 그 시설물을 리뉴얼을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행사 전에 한 6개월 정도. 행사 이후에 한 그래서 제가 뭐 전제했듯이 이걸 뭐 문제 삼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시설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시설과 외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시설과 그 콘텐츠 준비를 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최대 기껏 잡아야 2, 3개월의 준비 기간이 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설명은 꼭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총리 여기 제가 부연 설명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총장입니다. 우리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을 갖다가 임대하는 YGP 입장에서 보면 실수한 저희들한테 기존에 이 시설을 임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임대한 사람이 연장해서 계속 쓰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된다면 최소한 8개월 이상은 조직위에서 임차를 해야. 그리고 원래는 보면은 2024년도에도 협의를 했을 때 이때부터 행사 기간까지 조직위까지 시설을 다 미리 확보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임대 사전에 확보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저희들이 8개월 전에는 빌려야 되는 최소 비용을 그렇게 산정합니다. 최소 8개월 전에 이게 쟁점이 아닌데 제가 자꾸 질문하게 되네. 최소 8개월 전에 임대를 해야 된다는 걸 일반론으로 얘기한다면 최소 8개월 전에 임대, 즉 그 시설에 대해서 비어있는 상태로서의 점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약 형식이 그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한 이미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한 70% 정도 자리가 차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그냥 계속 임대 연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점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8개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이 엑스포장의 경우에 그렇다. 엑스포장이 그러면 만약 여기를 썼을 경우에는 최소 8개월 전에는 다른 데가 아무데도 임대 안 된 상황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왜냐면 딴 데가 6개월은 여기가 지금 근데 엑스포장의 임대 계약 형식이 6개월씩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는데 조직위가 사용하려면 안정적으로 행사하려면 최소 기간을 8개월 잡았지. 원래 보면은 빌리려면 YGP 입장에서는 보면 1년 이상 빌리라고 그 당시에 여기 임대 중인 전시관이 그 당시 많았다고 하는데 그 전시관들이 임대 계약 기간들이 그 당시로 놓고 보나 아니면 지금 놓고 보면 보통 행사가 그렇게 6개월씩 합니까?
1개월, 2개월짜리는 없어요? 아마 그 행사 전시관들에 보면은 행사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 들어와 있다든지요.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하려면은 8개월 전에 했어야 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이 저는 그게 일단 청사업비 중에서 형님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이 노화된 부분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장 시설에 또 새로운 시설이 우리가 좀 예를 들면 텐트 같은 것은 좀 더 어떤 전시관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설도 굳이 빌려서 하려면 좀 시간이 좀 소요됐을 걸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러이러한 섬 박람회에 걸맞는 적정한 시설을 다른 지역에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딱 적절한 시설의 형식이 여기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걸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이 늘 비워놓고 하려면 리모델링 이런 것 때문에 8개월은 비어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제가 이거 쟁점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좀 무리한 설명 방식 같아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넘어가죠. 뭐 이것은 뭐 굳이 이걸 갖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걸려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죠. 좀 가장 큰 부분은 섬에 대한 상징성이 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섬방문.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그냥 정확하지.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낫지. 이거를 여기가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려면 8개월 동안 비워놔야 되는데 그 계획이 불가하기 때문에 딴 데를 했다 라고 설명하는 거는 제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저는 이게 중에 하나 있는데 오늘 강조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최초의 21년도에 지문집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런 과정을 알겠고 네. 그 시점에 이렇게 다 차 있어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 두 개의 선택 가능한 옵션을 놓고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그 시점에는 무리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글쎄 이게 더구나 결정한 시점으로 본다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결정한 시점으로 본다면은 이게 지금 행사 시행 시기는 지금 26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결정한 것은 21년이잖아요. 네. 그럼 그 시점에 여기 26년 상반기에 시설 계약이 다 확정돼 있었습니까? 이제 기존 시설들이 대부분이 영업장으로 우선 거의 영업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내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예식장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상당히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기존에 있는 레스토랑 이런 거 말고 여기 지금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부대 시설 외에 현재 엑스포 여기서 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메인 공간들이 있잖아요. 메인 공간, 전시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아니, 음식점 뭐 그런 거 갖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메인 공간, 전시 공간이 몇 군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일단은 그때 당시 검토할 때에 그 국제관을 검토를 최초에 했던 걸로 용역 그러니까 국제관이든 어떻든 그런 몇 개의 공간이 21년 검토 시점에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된다. 예.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충족 요건, 필요 요건들을 봤을 때 그런 면적이 일단 확보가 안 됐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면적이 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저기 넓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던데. 거기가 지금 약 6만 1,000평, 약 실질 가용 면적 5만 4천 평 이상.
전체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제 말씀은 전체가 아니라 거기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전시관 말씀. 전시관만. 여기 엑스포장 안에 그런 전시관에 해당하는 정도의 공간이 몇 개는 될 것 같은데요. 엑스포장에 안에 있는 전시시설은 전체적으로 한 15,000평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그쪽에 꾸몄던 것은 17,000 정도입니다. 이제 근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그런 전시관은 26년 당시에 계약이 그 당시 때 보면은 그 당시 계약이 돼 있었어요? 네, 카페하고 식당이라든지 패스트푸드 또 아니 그거 말고 전시관. 이게 전시관이 그 당시에 보면은 임대시설로 나간 부분이 A식당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터카 업체가 들어있고 공유 오피스로 호텔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아트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2024년 5월달에 분석해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일부 시설들이 좀 더 임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 전시 공간은 얼마 안 된다는 아니 이야기. 그러면은 이 현재 여기는 보통 우리가 엑스포 끝난 뒤에 여기 남아 있는 공간이 부대 시설 말고 일정 공간을 다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후 사용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컨벤션 시설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식장으로 그냥 상설 임대되어 있는 거 빼고 식당 같은 거는 그냥 아예 그건 별도로 생각하고 그럼 비어서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컨벤션이 들어온다든가 행사 전시가 이어지는 공간을 이 비어있는 일정 공간, 그러니까 로테이션 되는 공간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도 그렇고 등등 이런 데 전시하는 거 아닌가요? 많지 않아요. 근데 평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총리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시라든지 세미나시라든지 회의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2, 3일 단위라든지 주 단위로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총 얼마나 되냐고요? 또는 그 중에 제일 큰 공간이. 자, 여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더 이거 진도 안 나갈게요. 제가 이걸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자, 지금 이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굳이 필요 없는 설명을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아마 지금 짐작컨대는 이 왜 주행사장을 엑스포장이 아닌 다른 곳에 했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일부 문제 제기도 있고 또 궁금증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지금 이걸 첫 번째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설명을 듣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설명에 의하면 8개월 전에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아직 장소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장소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실제로 9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2달 정도예요. 그러면 일정 공간이 있는 시설이 우리가 있을 경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산을 해도 맥시멈 3개월 정도면은 사실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지 하고 오히려 지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가령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수 엑스포장이 원래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일정 공간을 마이스나 이런 전시용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전체 공간이 상설로 빌려주고 있는 예식장이라든가 식당 이런 거 빼고는 아주 작아서 사실상 대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명료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못된 설명이에요. 제가 그냥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미안하지만 난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식당하고 이런 거 다 빼놓으면 일정하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설마 그렇게 없을까? 하고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원래 여수 엑스포 전시관을 지을 때의 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다 해놓고 일정 공간을 계속 컨벤션으로 쓰자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실제로 엑스포 끝난 다음에 사실은 컨벤셔널 공간이 쥐꼬리만큼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한다면은 엑스포 처음에 전시관 자체를 잘못 지은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나중에 설명하시면서는 실제로는 공간 이 전시라는 게 뭐 2, 3일짜리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계약을 그거 돼야 한 달짜리 텐데 그러면 21년에 판단할 때 26년 시점에 계약이 어느 공간 정도가 차 있었느냐라는 건 당연히 그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시점에 100% 또는 70% 이상이 이미 임대 계약이 차 있었다. 그러면 오케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40, 50% 정도 일정의 큰 공간을 포함해 있었다 하면 그 설명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간은 있으나 이것이 적정치 않은 장소와 공간 형식이다라고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총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총리 엑스포 하고 나서 모든 전시관들이 다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국제관 위주로 남아 있고 그 전시관에서 일부 지금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래교육 박람회도 보면은 전시 공간이 좁습니다. 소시 공간이 좁아서 지금 현재 엑스포장 그 전시 공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 전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형편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만들려고 보면은 엑스포장보다는 진모지구가 여러 가지 부지가 넓고 또 섬이라는 그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여수시민들 대체로 거기를 여수시에서 네. 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는 엑스포장에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러지만은 비용 아끼려고 엑스포장에 가느냐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네, 참고로 해주시죠. 저는 지금 지사님 말씀 뭐 듣고도 이해가 되지만 원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들을 때는 저 지역을 새로 이 취지에 맞게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후에 더 새로운 관광 수요에 맞는 시설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계획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는 그 지역의 인근에 관광 단지까지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패키지로 보면 훨씬 효율적인 장소일 수 있다라고 계획을 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정리를 명료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줘야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설명을 명료하게 해줘야지.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하면서 맨 끝에 이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설명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공직은. 그럼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처음 시작이 대통령께도 뭐 기사 등등을 보내주면서 이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시고 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끝난 이후에도 이게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애초 계획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라고 설명을 어차피 여수시를 중심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별로 이걸 문제 제기할 처음에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설명을 듣고 오히려 제가 문제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정돈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정도 대충 상황을 알고 다 가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12시 전에 마치면 되나요? 원래 계획이?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분까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자, 제가 그냥 몇 가지 확인 겸 궁금한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대략 보니까 현안보고 자료는 읽었고요. 그 다음에 선박람회 추진 상황은 봤고 지난번에 왔을 때 대략 설명 주신 것의 종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것에 전제해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제가 오늘 이 회의로 최종 제 생각을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와서 1차 점검을 한 것인데 지난번과 오늘 두 번에 걸쳐 둘러본 것이어서 둘러보고 직후에 이 종합회의에서 제가 생각이 최종적으로 아직 정리는 안 됐다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수 선박람회에 대한 컨셉을 다들 고생해서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는데 조금 더 명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박람회라고 하면 이곳에 와서 섬들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인지, 많은 섬을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섬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 행사장에 가서 시설물 안에 들어가서 섬과 관련된 어떤 이모저모를 영상이나 시설물 등으로 둘러보고, 그리고 주변은 잘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성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40분 정도를 배를 타고 들어가면 여수에 있는 여러 섬 중에 한 곳에 만들어진 시설물을 가볼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가 현재 주최 측에서 관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0개국 정도의 나라들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 내지 둘 정도가 관광객이 2, 3일 정도 왔을 때 볼 수 있는 섬 관련한 전시관을 그때 볼 수 있다. 대략 이 정도가 섬 박람회의 컨셉이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략 예산 한 4억 정도를 써서 한 10개 정도의 컨텐츠로 나눠져 있는 것이 개도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스포츠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갈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여기 온 김에 여수에 있는 유인도 한 10개 등등을 좀 많이 둘러볼 수 있고 알려지고 그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어떤 관광성을 높이는 뭔가 전체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왔을 때 이번에 가면 여수에 있는 섬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나 봐. 가령 이렇게 컨셉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해외의 섬들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거나, 아니면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나 스포츠들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거나 접할 수, 이런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컨셉이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곳을 실제로 와서 즐겨야 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즐길 수 있는 명료한 컨셉이 뭘까, 그리고 뭐가 남을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명료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계속 처음부터 드는 고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맡으신 이 총감독을 맡으신 박병석 감독님도 이 정해진 세팅 안에서 들어와서 하셨기 때문에 가지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은 관광에 있어서 콘텐츠가 중심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콘텐츠가 명확하면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두 번째로 주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주체 및 책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 여수섬 박람회, 국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나 일산 세계 꽃 박람회처럼 기초단체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만들어서 국제적 고객을 예상해서 이름을 국제자를 붙인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생각할 때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가가 공인했던 국제 행사로서의 여수 엑스포 같은 행사와는 다른 행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여수 시민들도 여수 엑스포 같은 거 또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여수에서 그런 거 또 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수시가 국제적 성격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는 행사고, 그래서 예산과 책임도 여수가 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단체가 그 반의 반, 국비는 반의 반의 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성을 명료하게 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실제로는 광역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영국 주사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적어도 7월까지 후임이 될 때까지 요걸 최대한 맡아주셔야 되고 후임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저 해관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 여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몇 개 정당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시장도 그렇고 여기 광역도 그렇고 그런 유력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들을 중간에 모시고 설명회를 차라리 가져라. 제가 말씀드려서 공식 설명회를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미리 생각하고 저희도 엑스포 준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맡고 나서 2, 3개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이행기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성도 명확하게 하고 현임과 후임 간에 그걸 적절하게 나눠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로 주 행사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콘텐츠의 문제를 별개로 하면 제일 눈에 띄는 아마 어려움은 교통 문제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미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도 현재 교통이 예상되는 관광객의 숫자를 채우기도 그걸 커버하기 쉽지가 않고 더구나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의 일상 교통까지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관광객 교통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까지 생겨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되 현재 얘기하는 예를 들어 루트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수부와 빨리 협의를 하시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해수부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걸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관광객으로 커버가 될지 몰라도 일상 병목 자체가 생겨버리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저 통근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가 딱 걸려서 아까 뭐 거기에다가 승용차를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비표를 제공한다라 하는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미리 정리도 하고 미리 좀 예고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행사장이 될 개도는 크게 보면 제가 가봤지만 개도에 가면 개도에 문화센터를 짓는 것 외에는 주변이 그 지역은 조금 이렇게 그 자체에 관광할 곳이 많지는 않은 곳인데 제가 우연히 오늘 들었는데 그 반대편 개도면은 백패커들의 뭐 성지라고 할 정도로 또 경관이 좋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오히려 그것과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런 기획이 거기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개도 그 자체도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제가 처음에 컨셉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여수선 박람회를 이렇게 하고 여수가 그 자체로 숙박시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교통도 KTX 교통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기왕 여수선 박람회라는 이름의 네임밸류를 활용하게 되는 시기라면 차라리 여수에 있는 여러 섬들에 담은 몇 명씩이라도 마치 경주 에이펙 이후에 경주가 늘어난 것처럼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경주 에이펙 때는 경주 에이펙 끝나고 경주 관광객이 무조건 늘어야 된다. 늘었어요. 여수 선박람회가 끝나면 뭐가 늘어야 될까? 저는 여수 섬에 대한 방문객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기간 동안에 여수에 있는 여러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즐기는 사람들한테 뭐 혜택을 뭐 좀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왕 온 김에 여수에 딴 섬에 한번 가볼까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 기회에 여수 섬들을 좀 알리는 뭐 이런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끝난 이후에 여수 섬들에 대한 이 관광 어떤 그 밸류를 가치를 좀 높이는 방안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후 점검 이제 지금부터
이 실제 선박람회가 진행될 때까지의 점검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체에 있어서의 책임성은 뭐니 해도 여수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직대께서 여수시 직무대행께는 100%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하셔야 됩니다. 100%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여수시가 전적 책임을 지는 행사다라는 50%의 책임감은 100%입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끌어가시되 제가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지원과 관련한 거는 실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행안부에도 명확히 얘기할 테니까 이후에 점검 체계에 있어서는 책임은 시가 명확하게 지시되 그 여수 또 현재 전남 아직 통합전이니까 전남도 그다음에 행안부가 협력해서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그 협력 가버넌스 그 행안부 장관도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고요. 점검할 수 있는 가버넌스를 구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7월 1일까지는 현재의 체계로 또 7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광역시와의 협력 체계로 해서 그 점검 체계를 짜시도록 하고 맨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쟁점이 됐던 거 원래는 별 쟁점이 아니었는데 이 쟁점이 됐던 거 설명 의무 이 지금 세계 선박람회를 두고 여기저기서 왜 여기서 했느냐 왜 또 인공섬이냐 사실은 인공섬이 아니잖아요. 가보면 인공섬이 아니 그냥 옆에다 물을 해놓고서 거기다 이걸 했기 때문에 인공섬 느낌을 주자고 한 건데 저만 해도 그 기사들 보면서 뭐 인공섬을 만들었나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어 한 5문 5답이든 신문 10답이든 하셔서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하셔서 빨리빨리 그 국민적 오해라든가 비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집중해서 하셔서 계속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미 상당히 세팅이 됐는데 쟁점들하고 싸우면서 이거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머지 쟁점을 정리해버리고 가야 될 길이라면 다른 것들 부담을 털어버리고 딱 집중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재정돈된 목표와 콘텐츠와 컨셉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이 정도 마무리하기 전에 꼭 제게 추가 설명 내지는 조금 제가 오해가 있다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지사님 말씀 또 잠깐 청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도 총리님 단행하신 뒤로 이전에 단행하신 뒤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에서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님 맞이를 관광객 맞이를 통해서 섬의 진수를 보여주고 섬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대통령님과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32,000원인가 여기 여기도 비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섬 같은 데도 비싼 여행을 한번 실시해서 방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좀 거문도도 가보고 백도도 가보고 흑산도도 가보고 뭐 경남도 있으니까 섬들이 있으니까 경남에 있는 섬들도 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섬에 지원해 주시면 총리님 감사합니다. 그 문화부에서도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관광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해가야 될 과제여서 전반적으로 섬에 가면 괜찮겠네, 좋네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거나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사님 주신 것을 자체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고민하겠습니다.